자, 오늘이 수능일인데요. 자, 오늘 이번 수능은 굉장히 특이한 수능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체 수험생들 중에, 쉽게 말해서 수험생이 100이면, 이제, 재수하는 사람이 한 10% 정도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3 학생들이 주로 수능을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재수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10%에서 많아봐야 15%를 넘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30%에 달하는 재수생들, 그러니까 기존에 졸업을 하고 난 대학을 갔던 아니면 뭐 재수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됐든지 재응시 규모가 30% 수준으로 대폭 늘어났다는 거죠. 이게 뭐 때문이다? 의대 가겠다는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앞으로 어떤 폭풍을 불러올지 기사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행되고 있는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응시하는 졸업생 수는 16만 1,784명입니다. 지난해보다 2,042명이 늘어난 숫자로 2004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많은데요. 재수생, 반수생 등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험생을 뜻하는 N수생이 많아진 건 내년도 의과대학 증원에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게, 예, 먼저 말씀하세요. 이게 쉬워 보이는 것이 증원이 된다고 하고, 사실상 그동안 의대가 증원된다고 했을 때 대부분 지역 의대가 증원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의대라고 하는 전체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가는 선호도가 있다 보니까 지방 의대 나와봐야 뭐 이런 식의 어떤 감도 있었고, 이렇게 지방의대 중심으로 입학 정원을 막 100% 가까이 막 늘려주는 이런 파격적인 증언이 그동안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정부가 정부가 주장을 해가지고, 야, 이거 5,000명 늘려 이렇게 된 거고, 그 5,000명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의대에서는 자기 시스템이 존재하는 의대 안에서는 우리가 늘려봐야 늘릴 수 있는 한도가 예를 들어 300명 정원이면 100명 정도 늘리는 거다 이렇게 되는데, 지방에서는 이게 웬 떡이냐 그래갖고 200명씩 모집하던 걸 500명, 600명씩 모집하는 방식으로 의대 정원을 확 늘려버렸다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늘려버린 의대의 합격생들을 늘린다고 해가지고 과연 그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상태에서 늘어난 거냐는 얘기야. 1년 만에 입학 정원만 늘어갖고 등록금은 몽땅 걷겠죠. 뭐 입학금 뭐하고 하면 뭐 의대 한 1년에 2, 3천만 원 들어가는 건 웃기니까.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의대생들, 학부생들을 많이 확보함으로 인해서 대학의 재정은 늘어났겠지만 그에 걸맞는 커리큘럼이나 어떤 강의나 또는 교수나 그에 관련된 충분한 강의실 같은 콘텐츠들을 갖춘 상태에서 지금 이게 승인됐느냐라는 부분에서 참 이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실제로 지금, 각 대학마다, 진짜 기회는 찬스다 이러고는 엄청나게 인원들을 늘렸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 1,497명이 늘어나서 4,610명의 신입생을 선발을 한다고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200명을 늘리겠다, 300명을 늘리겠다라는 식으로 신청을 하잖아요. 교육부가 다 받아줬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꼼수가 생겨요. 이제 갑자기 예를 들어서 50명이던 의대생 수가 250명으로 늘어나면은 이거 교육 불가능하거든요. 왜냐면 50명에 맞춰져 있던 시스템이에요. 그럼 이 200명은 못 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200명을 더 늘려서 받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학이 무조건 250명을 선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일단 이 포션을 늘려놓으면은 학생들이 가능성이 커지는 쪽으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원하는 과정에서 인지대가 어마무시하게 비싸거든요. 인지대 장사를 학교들이 엄청나게 합니다. 합격생 말고 지원생한테 받는 인지대. 네, 인지대요. 그러니까 지원하면 한 14,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도 될걸요, 요즘 같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200명 늘리겠습니다라고 해놓으면 학생들 생각에는 내가 안전빵으로 좀 그래도 많이 뽑는 데를 넣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1,000명 정도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1,000명, 2,000명, 뭐 3,000명까지도 가겠죠. 4,000명, 뭐
200명이면 내가 그 안에 못 들까? 내가 여러 군데, 뭐 이러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 200명을 안 뽑아도 된다는 거예요. 학교 재량이에요. 이 그럼 학생 인지 때만 1000명한테 받아놓고 받아놓고 뽑기는 60명, 50명인데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쁜 짓이라는 나 거예요. 같으면 인지 때 몇십만 원보다 1년 등록금 2천만 원 받는 차원에서 무료해서라도 100명 뽑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학교 시스템이 안 돌아가니까 교육 자체를 불러놓고 못 시키는 거예요. 아니 이제 뭐 무용과 교수 시켜갖고 의대 수업 시키면 되지. 어? 이 나라 대학에서 못할 게 뭐 있어? 어? 아니 무용과 교수가 AI도 가르치는데 의대는 못 가르치겠어? 나는 충분히 가르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의대의 지원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원래부터 의대는 경쟁이 빡세.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학생들 중에 의대를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재학생들 중에, 고3 중에 재학생 중에 하려면 상위 5% 안에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서울대나 뭐 스카이 이런 쪽에 이름 있는 데를 가려고 하면 1% 안에 들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숫자 이외에 재수생이나 아니면 기존에 다시 학부를 다니다가 다시 시험 보는 애들이 올라오게 되면 아무래도 고3에서 공부 잘하던 애들보다는 실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교육부의 방침은. 그러니까 원래 고3 내내 그 의대를 가려고 또는 그 입시를 보려고 공부했던 애들에 비해서 대학 다니다가 갑자기 6개월, 3개월 남겨놓고 나 의대 볼래라고 오는 애들은 실력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서 분별력이 생겨갖고 결국은 똘똘한 애들이 다 뽑힌다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생각 안 하나? 그럼 내가 경쟁력이 높을 것 같아서 서울대 의대 안 가지. 지방대 의대 일단 지원하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말해서 서울대 쪽에 올라오는 고대 뭐 이런 스카이에 올라오는 학생들의 수준은 충분히 그러한 수준으로 맞춰질 수 있어. 근데 지방에 대폭 늘어나 있는 이쪽으로 내려가는 학생 수준은 그냥 공부 못하는 애들 중에서 입학정원 늘어갖고 들어온 애들이 많아졌다라는 편견이 생긴단 말이야. 편견이지. 사실 근데 의대 갈 정도면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긴 해요. 하긴 하는데 서울대 그 시험 봐서 들어간 애하고 저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서 나와서 의대 이게 입학 정원 때문에 늘어난 애들은 마치 평준화와 비평준화 이후에 대학생들끼리 동문끼리 싸움 나는 거야 마찬가지로. 그렇지. 그 시기 때 걔들은 그렇지. 절에서 들어온 애들이야 이렇게 그렇지. 된단 말이야. 실제로 아마 2호학번 의대들, 그러니까 의사들 출신 중에서 나중에 저 몇 학번, 2호학번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어디에? 지방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때도 그거 너무 많이 느꼈거든. 그러니까 우리 때 같은 경우에는 학원 학원 정상화, 민주화 한다 그래갖고 막 2년씩, 3년씩 수업 거부하고 막 안 했어요. 등교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케이스였는데 2년 동안 F를 48개를 맞았어. 예? 이게 2년 내내 나는 학교 안 가도 된다 그러니까 안 가도 되나 보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제 F를 2년 동안 축적을 한 거지. 그럼 졸업 못하지 않아요? 아니, 졸업은 그래서 내가 5년 만에 하긴 했는데 나중에 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수업을 하나도 안 나갔으니까 학생회 측에서는 그랬단 말이야. 다시 2학년으로 등록금 없이 유급해갖고 댕길 수 있다고. 네. 웬걸? 그냥 올렸어. F를 끼워서 그냥 올렸어요. 그래서 등록금을 내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한 모질이가 된 거야. 2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점을 학점대로 없는 가운데에 계속 올라가니까 졸업 학점이 안 되잖아. 중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학기 연장을 하고 그다음에 뭐 계절 학기를 들어가지고 열심히 그걸 했는데 이미 앞에 F 받아놓은 게 쌓여 있잖아. 그러니까 졸업 학점이 선동열 방어율이 돼버린 거예요. 막 0.34. 제가 졸업증명서 떼면 그래요, 여러분. 평점이 0.4. 그럼 그렇게 돼 있는 애들이 나는 이제 사업한다고 아버지 밑으로 갔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아니, 그러니까 졸업을 한 게 용타. 그렇지. 억지로 5년 반을 꽉 채워가지고 했지. 학교에서도, 야, 이제 너 나가라.
그렇지. 너로부터 벌만큼은 다 벌었다 가라. 그래갖고 우리 때에 뭐 공대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취업을 못했어요. 조대를 그만두고 전문대를 다시 갔다니까, 취업을 하려고.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 의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의사의 클래스가 이제 등급으로 갈라져 버려요, 이렇게 되면. 그럼 지방의대를 나온 다음에, 예를 들어 인턴을, 뭐, 레지던트를 서울로 가겠다. 지금도 어려운 거야, 그거는. 근데 앞으로는 이런 어려워요. 의사들 사이에 계층 나눠지는 게 더 심해질 거라는 거지. 더 어렵죠. 그리고 사람들은 나 지방의사 못 믿겠어 이러고 그치. 중질환자들은 또다시 서울로만 몰리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서울 그렇긴 5대 병원은 인맥이 있어야 그럼요. 입원할 수 있는 데잖아요. 그리고 학부 아닌 사람이 대학원을 가거나 또는 레지던트 실습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고착화가 계속된다는 거야. 그러면 대형 중앙병원들 같은 또는 그와 연계되어 있는 큰 대학병원을 갖고 있는 재단의 의사들하고 진짜 지방대 의사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나중에 의사가 되더라도 시중에서 받을 수 있겠느냐고. 이거는 의사의 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의사라고 하는 직업 자체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협회에서 절대로 안 된다 그래갖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1년 만에 최대진 이후에 뽑았던 의협 회장을 지금 탄핵을 자체적으로 시켜버리고 비대위 의사가 입틀막. 들어간 거예요. 입틀막 의사. 그러니까 입만 틀어다치고 한동훈이랑 짜고 싸움하다가 결국은 1년 내내 아무것도 얻은 성과 없이 탄핵돼갖고 이분은 쫓겨난 거고요. 지금 전공의들 통해가지고 이거 지지를 받고 새롭게 비대위원장 올랐던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의대 정원 재정원해라. 라고 자꾸 정부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세게 나가겠다는 얘기야. 지금 이분이 의사협회의 지지를 받은 게 아니라 전공의들한테 지지를 받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전공의들이 우리가 1년 내내 이용당했구나. 결국은 그렇게 파업을 하고, 모진 비난을 받아가면서 파업을 하고 또 일부는 사표를 내고 이렇게까지 투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협의 없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지금 의대 정원은 이루어져 버렸고, 이제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번 연도에 의대생을 진짜로 3,500명에서 5,000명을 뽑아버리면, 이제 앞으로 의대 교육 자체 시스템이 붕괴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이 의협 갈등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짓을 강행하고 있는 거야. 정말 큰 걱정입니다. 지금 이제 대부분의 의사 지망생들 중에 이제 저기는 정시가 아니라 수시에서 이미 뽑을 거예요. 67% 가까운 거를 수시에서 뽑게 돼 있기 때문에 의사 지망하는 애들도 65%는 이미 공부 잘하는 애들, 재학생 중에 공부 잘하는 애들, 등급 높은 애들이 수시 합격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35%를 놓고 지금 엄청나게 의대에 있는 의대를 지원하고 있는 이 정시 모집 학생들, 여기에 올인을 할 거란 말이야. 모든 수험생들이나 재학생들이. 과연 그랬을 때 경쟁률이 몇 프로가 나오겠어요? 의대 자리 하나당. 내 생각에 3, 40대 1, 50대 1, 60대 1도 갈 것 같아. 특히나 지방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아까 모나나가 지적한 대로 인지 장사만 시켜주는 거고, 그렇게 들어가갖고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또는 그 의대를 졸업해갖고, 진짜 지금에 있는 의대 졸업자 내지는 전공의 시험을 통과한 의사들이 진짜 나중에 취업을 했을 때 출신이나 자기 출신 대학이나 지역에 대한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전부 다 초봉을 받을 수 있을 건가? 나는 이게 더 걱정스러워요. 그럴 바에야 의대 왜 가냐고. 로스쿨 사억 들여갖고 변호사를 만들어 놨더니 걔네들이 지금 초봉 200만 원이에요. 지금. 아니, 그럴 거면 변호사를 왜 늘렸냐고. 이런 식으로 의사들도 값이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 생길 거고, 이걸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의대나 또는 의사가 필요한 의료와 관련돼 있는 분야의 산업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좋아하는 거죠. 의사를 싼 가격에 일반 대학생, 공대생 졸업 연봉만 가지고도 채용할 수 있게 되니까. 그리고 똑똑한 애들은 어차피 똑똑한 애들 줄 타고 올라가서 대학병원에 가서 의사 되고 레지던트 하고 전공이 되고 거기에 교수 되는 거. 그 자리는 밑에 있는 지방대 출신이거나 아예 학교에 어떤 그 줄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넘어설 수 없는 벽으로 앞으로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 내지는 뭐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시험을 보고 끝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원서를 쓰는 지원생들, 어마어마한 이 의대를 생각하고 있는 지원생들의 거의 대부분이 피해자,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게 너무 막연하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들은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뭐 의사에 대한 어떤 투철한 사명감이나 그런 걸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의사면 돈 벌지, 뭐 연봉 1억 되지, 막 다 이러고 생각하는데. 근데 의사 아니어도 연봉 1억 이상 받는 사람들 많아요.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우리 사회에는 반드시 의사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은 의대 가면 무조건 다 내가 의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본인 적성에 맞아야 하거든요. 의대 공부는 어떤 식이냐면 우리 고3 때 왜 아침부터 밤까지 딱 한 교실에 우리가 앉아있고 선생님 이렇게 돌아가면서 들어왔잖아요. 의대 공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본과는 진짜 미친 듯이 공부만 해야 되는 시점이고 봐야 될 책도 너무 많고 외워야 할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유급 비율도 굉장히 높고요. 중요한 거는 중간에 내가 이건 정말 적성에 안 맞아라고 이탈하는 비율도 다른 과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현재 준비되고 있는 게 이제 여야정 협의체거든요. 한동훈이 애초에 이거를 맡아갖고 처음에 뭐 썰이긴 하지만 장인의 어떤 조언을 받아갖고 파업을 고의적으로 유도했다라는 썰이 있는데 그건 확인 안 되는 거지만 어찌됐거나 한동훈이 시작한 걸 윤석열이 가로챘고 그 과정에 2천이 5천이 되고 그 과정에 강경 진압으로 넘어가면서 1년 동안 아무것도 못 얻은 상태에서 지금 여야정 협의체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한동훈이에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여야정 협의체가 완성되지 못하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으면 최소한 교육부라도 움직여갖고 입시를 할 수 있는 제한이라든지 내지는 그 안에 있는 숫자라도 줄였어야 되잖아. 모집 정원이라도 줄였어야 되잖아.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밀고 나가고 지금 의사정 협의체는 아직까지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극강의 대치인 상황인 거고 올 연말까지 이걸 출범시킨다고 한들 기존에 걷고 있는 병원에서의 지금 의료 대란들, 응급실 뺑뺑이 사태, 그리고 엄청나게 늘어버린 의료 정원 늘어난 데 대한 교육 부분, 그리고 유급돼 있는 지금 유급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에 대한 복귀 문제, 이 문제에 대한 합의를 누가 나서서 이걸 해결할 수가 있겠냐고. 1년을 날려버린 거래요, 우리나라 의료계는. 그러면서 이런 와중에 퍼바른 세금이 6천억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찾아보면 결산하면 더 나올 거예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투표 하나 잘못한 결과가, 국민들이 투표를 한번 잘못한 결과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사회 혼란을 가져옵니다. 이거를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진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해하겠죠. 근데 이게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정치인들은 이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국진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좀 답답했던 게 뭐냐면은 저희 트레이너 선생님하고 진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트레이너 선생님 정치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주면은 아니 근데 이걸 국민들이 왜 반대하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상식적으로 정치인들이 얘기하지 않으니까 저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저기 복지 혜택 늘리면 나라 망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이쪽에서 하면은 저거 공산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아니 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게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언론이라든지 도와줘야죠. 언론이 저쪽이랑 편먹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걸 이해 못할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늘 저희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이 의료 대란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거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재벌병원들, 학원 병원들의 위상은 더더욱 공고해지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그 피해는 앞으로 의대를 지망하는 또는 지방대 의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의사들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피해만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가면 이 모든 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국가가 나서갖고 등급제 병원을 실시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1종 병원, 2종 병원, 3종 병원, 4종 병원을 나누고 그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을 통제하는 사기업한테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은 돈 없으면은 못 가요. 못 가는 거야. 돈 없으면 우리는 못 가요. 그래서 지방 일병원에 가갖고 거기 가갖고 진료를 받는 것도 내가 앱을 통해 갖고 예약을 해야 돼요. 그 앱을 통해 갖고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2병원, 3병원, 4병원을 갈 수 있게 되는 예약도 다 그 앱을 통해서만 통제가 돼. 내가 병원 문을 들고 들어가도 예약 안 하셨으면 치료 못 받아요.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야, 앞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가 중병이라 진짜 뭐 뇌수술을 해야 돼. 중병 수술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의사들이 쫙 깔려 있어. 적체가 돼갖고 뇌수술 순서가 안 와. 살고 싶으면 급행비를 내고 수술을 받든가 아니면 치료를 포기하든가 1년 동안 기다렸다가 수술 순서 순번 오면 수술 받으세요. 이런 세상이 온다니까요. 그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똑같은 의료비를 모든 국민이 똑같이 내는 의료비를 차등적으로 받을 수 있거든. 돈 많은 애는 더 고급 서비스와 빠른 서비스를 두고 더 비싼 돈을 받겠다는 거야. 이게 자본주의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새끼들은. 그러니까 영국도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되게 잘 돼 있는 대표적인 나라였어요. NHS라고. 그런데 그 국가 재정이 이제 투입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건데 보수당 정부가 오랫동안 정권을 잡으면서 이 NHS에 들어가는 예산을 거의 대부분 삭감을 해버린 거예요. 보수당 정부가 오랫동안 정권을 잡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예산이 삭감되면은 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허접해집니다. 심지어 암 환자인데 몇 개월 대기를 받아야지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노동당 정부로 바뀐 건데 중요한 거 지난 십수년간 노동당 정부가 그 짓을 해왔기 때문에 망가질 대로 망가져가지고 결국 돈 없는 사람은 죽어가는 거고 돈 많은 사람들이야 걱정이 없어요. 어떤 사회여도 돈 많은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요. 왜? 그들은 그 영국 내에서도 최고급 의사들 돈이 있으니까 그냥 찾아가서 금방금방 치료받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피해는 돈 없는 일반 서민들, 시민들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복지 혜택 자체가 이대로 두면 극악한 미국식이나 유럽식의 돈 있는 애들만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자본주의적인, 이건 정말 천민자본주의거든요. 돈만 따지는. 그러니까요. 이런 시장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위협이 있다는 거예요. 빨리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쇼츠를 봤는데 이재명 대표님이 민통선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한테 가셨잖아요. 근데 대표님도 되게 답답하고 궁금하셨나 봐요. 그 주민들한테. 근데 이렇게 전쟁 안 하고 평화, 먹고 살기 좋게 해주고 땅값 올려주는 민주당이 있는데 왜 민주당을 안 찍고 걸핏하면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고 그런 위험을 높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못 살게 구는 맨날 오물풍선에다가 이렇게 소리 시끄럽고 여러분을 못 살게 구는 그 당을 찍는지 자기 정말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셨으면. 근데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우리가 여기서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내가 사는 게 팍팍해지고 힘들어지는데 도대체 저놈의 국진당을 왜 찍는 거야? 이유 좀 알고 싶어.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불교계 인사를 만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의역 갈등, 그러니까 현재 의료 갈등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방송으로 중계 중인데 그 양반이 지금 있는 사태에는 민주당도 좀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발언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넘어갔는데 불교계 대표라고 하는 분들도 생각하고 있는 게 마치 민주당이 지금 있는 의혹 갈등을 협조를 안 하고 뭔가에 대한 노력을 안 해서 그런다고 지금 생각을 하나 봐요. 민주당이 나서 갖고 하려고 해도 지들이 차단을 하고 안 하고 있는 게 현실 정부의 어떤 하고 있는 이 윤건희 정부의 모습인 거고요. 그 모습은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태, 지금에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쟤들은 일부러 알고 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돼야 기존에 있는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그게 무너져야 이거를 지들이 원하는 대로 맘대로 뜯어 고칠 수 있으니까 이 사태는 이제 일단 대학교 부분 안에서 이거를 무너뜨려서 교육재정 자체 1년을 끌고 와가지고 이제 사실상 대학의 의사 공급 기능을 마비를 시켰어요. 왜? 지금 전공의들 1년당 다 유급이잖아. 새로 들어온 애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 없는 상태에서 무대기로 막 뽑아놨잖아. 이 혼란이 계속 유지가 되게 되면 이 지금 의료대란은 2년, 3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의료대란에 사람이 죽고 사람이 지치게 되면 결국 야 니들 하자는 대로 하자. 어떻게 외국인 의사를 수입할까? 니네 뭐 예약 앱으로 해갖고 앞으로 의료체계를 다 등급별로 바꿀까? 아니면 차별 수가제를 그대로 받아들여갖고 1급 병원이랑 4급 병원이랑 의료 수가를 다르게 줄까? 이런 식으로 합의를 끌어내갖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야. 이런 답답한 얘기를 왜 재밌는 명태균이나 김건희 얘기 빼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느냐?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장 위험한 문제예요. 이게 우리 생명에 달린 문제잖아요. 내가 안 다쳐서 그렇지, 내가 혹시나 다쳤으면 추석 기간에 다쳤으면 내가 그 뉴스에 나오지 않는 응급실 뺑뺑이를 돌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고 우리 부모도 그렇고 내 아이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니까요. 왜 나는 그 세상의 모든 불행들로부터 나는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야? 이런 위기 상황에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지금도 뺑뺑이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전에 비해서 말도 안 되는 숫자가 지금 치료를 못 받아서 이송 중에 사망을 하고 있는 사태가 생기고 있고, 기존에 있는 병원에 있는 중환자들도 수술 약속했던 시기가 3개월에서 6개월씩 다 미뤄졌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언론이 안 하니까 국민들은 모르고 있는 거야. 안 아픈 사람들은 몰라. 환자들만 미치는 거죠. 그래 놓고 자기 부모가 아프고 그런 일 당했을 때는 왜 언제 이렇게 됐냐고, 누가 이렇게 했냐고. 누가 이렇게 하긴요.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진 너님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이런 얘기 막 억장이 무너지잖아, 솔직히. 민주당도 책임이, 왜 목이 터져라 계속 올바른 얘기를 해도 안 뽑고 안 들어 처먹잖아요. 이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기존에 돌아가는 시스템을 멈춰버리고 지들 멋대로 시행령 정치를 해갖고 말도 안 되는 악법들과 이상한 인사질과 나랏돈 빼먹고 헛질환한 거 말고 도대체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개혁이라든지 제대로 된 시스템을 하나 제공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이 정부가 지금 자기네들이 경제를 잘했다고 스스로 자축을 하고 있어요. 자축을. 경제는 윤석열 정부가 훨씬 잘했다고. 누가 봐도 안 믿을 소리인데 이런 얘기를 꺼내놓고 지들끼리 이거를 갖다 기사로 돌리면서 국민들한테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거야. 미국이나 외국은 더 살기 안 그래. 트럼프 쇼크가 됐든 뭐가 됐든 지난 2년 반 동안 이렇게 경제 발전이 더디고 서민 경제가 힘들어지고 환율이 개판이 나고 수출이 망가진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이 최악 중에 최악이에요, 지금. 빨리 이 정권을 드러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허기는 몸에 안 좋으니까 그런 담배, 술 많이 하지 마세요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이거 좀 한다고 그렇게 큰일이 나겠어 이러면서 계속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근데 이제 딱 쓰러져 갖고 몸이 말을 안 들을 때쯤 가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 말 들을 걸 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라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소수고 정신 못 차리고 몸 회복되면 또 하더라고.
그래서 보면서 아 그래 뭐 이런데 뭐 뭘 기대하겠나. 자, 네. 재미없는 얘기.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즘, 사실 언론에서도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니까, 진보 유튜버들 봐도 사실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저희 방송에서는 여러분들과 이 문제가 얼마나 앞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전달될 것인지, 오늘 수능이 끝나버리고 나면, 이제 이 문제는 앞으로 1년 안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고착화될 건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과 같이 해봤습니다.